지금 이야기는 2월 퇴진 후 4월 대선 혹은 3월 퇴진 후 5월 대선 이런 시나리오가 제시가 됐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퇴진이라는 거는 탄핵이 아닌 하야. 그렇죠. 하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탄핵이 아닌 다른 방식을 찾는 게 ETF가 하는 일이었으니까. 근데 2월 퇴진, 4월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이 만약에 발표가 돼서 당에서 그걸 제안을 하게 되면 네. 탄핵 투표 앞에서 또다시 이제 명분을 갖고 이분들이 불참하거나 반대하거나 할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읽힙니다.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에게 하야를 공고하는 수순으로 이 사람들이 작전을 짠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받아야 될 상처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사람들이 탄핵을 끝까지 뒤로 미루려고 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 그리고 또 대선 시기를 늦춤으로 인해서 자기 정비할 시간을 갖자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요. 네. 탄핵이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아까 우리도 구속 이야기했잖아요. 구속되면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에게 하야를 공고하고 자기들이 조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네. 아마 이런 식으로 ETF를 만든 것 같고 ETF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당 전체 측면에서 대선을 준비하는 것. 두 번째는 한동훈이 쫓겨나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한동훈이 주도한 측면. 이 두 가지가 지금 중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는데 대통령은 또 계산이 달라요. 대통령은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2월이나 3월에는 무조건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이 사람은 탄핵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할 대통령이요?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탄핵이 넘어간다는 거, 헌재로 넘어간다는 건 200명이 돼서 헌재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네. 직무만 잠깐 정지되는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9명 중에 6명이 탄핵에 동의를 해줘야지만 인용이 되는 거예요. 예, 한 예, 번의 예. 기회가 더 남아 있다고 그때까지 한 몇 개월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직무는 6개월 정도. 정지됐지만. 예, 그러니까 자기의 대통령이 살아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자기가 선임해 놓은, 자기가 임명해 놓은 재판관들이 한 두세 명 정도 있고 실제 이번에 진실화해권고위원장을 갑자기 자기가 탄핵 국면에서 갑자기 박선영 씨를 임명을 네네네네네.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정영식 재판관의 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척관계든 뭐든지 해가지고 자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6명밖에 아직 안 되지만 네. 앞으로 민주당에서 지금 2명, 3명을 지금 더 넣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자기 편이 아직 두세 명만 있으면 이건 해결될 수 있다고 막을 보는 수 거예요. 있다. 예, 그러면 그래서 자기는 돌아올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자기네들이 더 중요한 건 탄핵 국면에서 탄핵을 시키냐 안 시키냐는요. 그 탄핵 국면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얼마나 이 소명을 잘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네. 근데 변호사들에게 소명을 뭘로 할 것이냐, 부정선거에 대한 소명을 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제대로 선출된 사람이 아니다. 예. 근데 부정선거로 인해 가지고 얘네들은 원래 무효가 될 사람들인데 여기 와가지고 나를 탄핵까지 시켜버렸다. 이 사람들이 건 전부 다 무효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재판관들이 보기에 탄핵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기에도 아무리 뭐 진보든 뭐든 뭐 비상경위 위원이든 뭐든 그거 들어가기 이전에 네. 탄핵이라고는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는 이길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구속 상황 자체를 내란죄인 경우에는 헌법 71조에 근거해 가지고 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권리로 사고 해석하는 상황. 게 맞다라는 의견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한 20% 정도 이 숫자에 네. 그 국민의힘 사람들은 또 더 큰 목소리로 20%밖에 안 되는데 더 큰 목소리로 네. 저런 해석은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할 거니까 시끄러워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탄핵을 갔을 때 어쩌면 대통령이란 사람은 지금 그 탄핵 쪽으로 차라리 가서 네. 그래도 나중에 탄핵 심판을 한번 내가 받아보겠다. 네, 네, 네. 요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내가 하야를 지금 조기에 발표해갖고 뭐 2월이든 3월이든 물러나는 것보다 차라리 한번 탄핵이란 그 절차를 거쳐서 네, 한번 해보고 싶다. 역전극을 한번 내가 펼쳐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게 기사회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야, 실제로 근데 헌법재판관들 가운데 보수 성향 내지는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럼요. 예,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한다는 건데 자기가 보기엔 20% 이상의 가능성이 있어요. 오전 중에 국민의힘 비상의원 총회가 있었죠.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비공개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에 관련한 조기 퇴진 로드맵을 논의했습니다. 2월 하야 4월 대선과 3월 하야 5월 대선 이렇게 두 가지 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정국안정 TF의 이양수 단장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6월에 내려오고 8월에 대선을 하게 되기에 TF 안대로 하는 게 국론 분열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한 걸로 알려집니다. 다만 친윤계 의원들은 이런 로드맵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종안을 이번 주 중엔 확정하겠다는 상황입니다. 네, 당장 오는 토요일에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 지금까지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 몇 명입니까? 네, 지금까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배현진 이렇게 5명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종우 의원도 좀 전에 표결에 나설 수 있다고 가능성을 드러냈는데요. 따라서 국민의힘에선 추가로 더 표결에 참여할 의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황 기자 연결 도중에 계속해서 저희가 현재 본회의 상황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황 기자, 오늘 본회의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이 포함됐고요.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상설특검 법안 자체가 공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일반 특검법까지 같이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상설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자유투표로 정하기로 했었는데요. 일반 특검법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같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